안녕하세요. 원영섭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8월 8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강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크게는 한 7가지 정도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대책은 뭐냐? 재건축, 재개발 촉진법을 다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. 기존에 이제 정비사업의 단계별 계획을 통합을 하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사업기간, 정비사업기간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. 재건축 조합의 설립 요건 중에 주민 동의율을 현행 75%에서 70%까지 완화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이고 요건도 완화한다. 이게 그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개정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통과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서 굉장히 애를 먹는 핵심적인 부분을 이번에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 용적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3년 한시로 해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현행 최대 300%에서 330%입니다. 10% 정도 늘어나죠. 이 10% 정도 늘어나기만 해도 사업성이 굉장히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많은 그런 시공회사들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뭐 규제 지역이 있죠. 현재 이제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. 강남 3구나 용산구만 하더라도 이런 뭐 용적률 확대와 상관없이 굉장히 수익성이 확보가 되는 지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사항이 제외됩니다. 그래서 최대 용적률 확대는 이제 10% 정도 늘었고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제외되었다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비사업의 수건사업 중에 안 하고 수건정책 중에 안 하죠.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폐지.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대 여론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정부는 정책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니 과연 정말 폐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를 연 20조 원 정도로 확대를 합니다. 그래서 대출에 대한 그런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요. 그리고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. 이게 저는 뭐 수도권의 공급 신호로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재건축, 재개발 같은 도시정비 사업의 경우 사실 그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으세요.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떤 그 정책적인 완화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피드백이 돼가지고 반영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. 근데 예를 들어 뭐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만 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 저는 이번 8 부동산 대책 중에 시장에 중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총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 세부 대상지를 11월에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. 굉장히 좋은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그런 아파트 공급지로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정말 크게 환호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 그리고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는데요. 이것은 이제 그린벨트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나 차액에 대한 어떤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거고요. 이런 그 많은 세부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. 그리고 세부 대상지가 11월에 발표되는 대로 얼마나 또 지금의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추진을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약간 어려우실 때도 있을 텐데 수도권 중심으로 25년까지 공공 신축 매입 11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.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신축으로 나오는 비아파트 물건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공공임대 형식으로 공급을 하는 거고요. 이게 공급 시장,
그러니까 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면 그 도심 내 비아파트와 관련한 공급이 굉장히 좀 그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대단지 아파트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, 대단지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하신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같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도심에 공급하기가 조금 힘들어요. 도심에 있는 필지들은 작은 필지들인데, 이 작은 필지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비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다시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주 그 도심 코어에 있는 그런 지역, 그리고 이제 그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은 지역에 대한 공급 방안이고요. 굉장히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그런 정책입니다. 그리고 신축 소형 주택 구입 혜택입니다. 이것은 취득세, 종부세, 양도세 산정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건데요. 이거는 기존에 이제 행했던 정책이긴 했습니다. 그게 25년 12월까지 이제 준공을 사용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취득하거나 할 때 신축 소형 주택 구입의 주택수를 제외하는 정책인데, 이거를 27년까지 연장을 한 겁니다. 그래서 27년까지 그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그게 소형 주택이다. 그러면 이제 그 양도세나 이럴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조건이 있죠. 소형 주택이라 보니까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, 취득 가격은 수도권에서는 6억 원, 지방에서는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다가구, 연립, 다세대, 도시형 생활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이런 이제 소형 주택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. 88 부동산 대책이 요즘에 이렇게 한참 들썩이는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.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